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한 재벌 2세가 노인을 차로 치고 나서 던진 말입니다. 그는 쓰러진 노인을 내려다보며 돈을 뿌렸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남천그룹 아들이야! 마치 길거리에 거지 취급하듯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짓밟은 그 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재벌 2세에게 닥친 운명의 역습? 과연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몇 달 후 법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반전. 이번 영상에서는 오만한 재벌 2세가 마주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산지방법원 405 법정 새벽부터 줄 서 있던 방청객들이 빼곡히 들어찬 좌석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피고인석을 향해 일제히 조준되어 있었죠. 그 중심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29, 남천그룹 회장의 외아들. 평소라면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검은색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옆에 선 변호사가 팔꿈치로 살짝 건드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죠. 혀로 입술을 핥으며 간신히 일어섰지만 무릎이 풀렸습니다. 나 집행유예 맞죠? 변호사에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방청석까지 들렸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고 또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한때 부산 해운대 도로를 빨간 스포츠카로 질주하던 그가 지금은 법정 한가운데서 무릎이 꺾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법복 아래로 보이는 손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죠. 도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1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광고가 떠 있었어요. 시간의 품격을 아는 당신께. 아이러니했습니다. 시간의 품격은커녕 그는 지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법정은 내 카드가 안 긁힌다. 방청석 어디선가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아버지인 남천그룹 회장이 뒷줄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그 소리가 망치 소리처럼 들렸어요. 도연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확히는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고 해야 맞겠죠. 법정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이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보험 처리나 하라던 입, 오늘은 선고를 듣는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개월 전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해운대 좌강천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비에 젖은 노인을 두고 떠나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의 무릎 꿇은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압도했어요. 피고인 남도연 본 재판부는 순간 도연의 휴대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명품 시계 광고가 사라지고 검은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죠.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재벌 2세가 자기 말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도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의 말에 변호사가 급히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일어서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 인간이 그날 뺑소니 친 거 맞지에? 부산 사투리가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변호사가 서둘러 그를 의자에 앉혔지만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했습니다. 휴게실로 들어간 도연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버지인 남천그룹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죠. 일어나. 남자가 이런 것 가지고 무너지면 안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아버지, 저 진짜 감옥 가는 겁니까? 돈으로 안 됩니까? 닥쳐. 내가 그날 그 노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고 했다며? 그게 사람이 할 소리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폭우 속에서 쓰러진 노인을 보며 느꼈던 짜증이 지금은 공포로 바뀌어 있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반성문을 준비했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도 합의? 그 노인이 돈 받았습니까? 그게 캐리어째로 돌려보냈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5분 후 재개합니다.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는 길 복도에 기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쑥 들이밀어졌어요. 피고인.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날 음주운전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남천그룹에서 댓글 부대 운영했다는 의혹은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터졌어요. 번쩍, 번쩍 마치 심판의 불빛 같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차 있었어요. 맨 앞줄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도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이제야 배우는구먼. 노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입장했습니다. 검은 법복이 위험 있게 펄럭였어요. 방청석이 일제히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죠.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검사 측 구형을 시작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들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피고인 남도연은 단순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을 돈으로 환산하려 했고 진실을 돈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가 메모를 하고 있었지만 글씨가 흔들렸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믿었던 피고인에게 오늘 이 법정이 가르쳐 줄 것이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부숴버린 건 단순히 노인의 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이었다는 것을요. 6개월 전 해운대 좌강천 교차로 새벽 1시 40분 부산 전역에 폭우주의보가 내려진 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신호등의 노란 불빛만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부르릉 엔진음이 빗소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빨간색 페라리가 시속 100km로 달려왔어요. 운전석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나온 지 30분, 몸에선 아직도 술 냄새가 났죠. 조수석엔 명품 쇼핑백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역시 드라이브지. 혼잣말을 하며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에서 미끄러졌어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노태식 씨였죠. 71살, 무슨 일인지.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끼익, 쾅.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충돌음이 울렸습니다. 태식 씨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아스팔트에 떨어졌어요. 우산이 부러지며 빗물과 피가 섞여 흘렀습니다. 에어백이 터진 차 안에서 도연이 욕설을 내뱉었죠. 시발, 왜 갑자기 튀어나와? 차에서 내린 도연은 쓰러진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태식 씨가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어요.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저 병원? 야, 그냥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 내가 누군지 알아? 남천그룹 아들이야. 도연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던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꼭 병원에 가야 돈 줄 테니까. 병원 알아서 가. 택시비도 넉넉히 줄게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노인 옆에 뿌렸습니다. 빗물에 젖은 지폐들이 도로 위를 떠다녔어요. 도연은 번호판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새벽이라 목격자는 없어 보였죠. 신고하면 내가 더 손해야. 무단횡단으로 처리될 거니까. 차에 올라탄 도연이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늙은이들은 집에나 있어야지. 비 오는 새벽에 왜 돌아다녀? 배기음을 내며 사라지는 빨간 차를 보며 태식 씨는 젖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려다 손이 멈췄어요. 무단횡단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한편 버스 정류장 비가림막 아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윤아 기자였어요.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는 31살 청년이었죠. 우산 너머로 본 충격적인 광경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거 찍었어야 하는데. 윤아는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사고 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차의 번호판은 비에 흐릿했지만 차종과 색상은 선명했죠. 그리고 도연이 돈을 뿌리는 장면도 일부 담겨 있었습니다. 우동 파출소 2시간 후 도연은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변호사가 옆에서 귓속말을 했어요. 피해자 과실로 몰아가면 됩니다. 새벽 시간, 시야 불량, 무단횡단 가능성 순경, 구만식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33살 부산 토박이였죠. 그래서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들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잘 안 보였어요. 구만식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위에서는 빨리 사건을 처리하고 넘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피해자는 병원에 안 가셨습니까? 제가 돈 줬는데 안 갔나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돈만 받으려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저희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비록 흐릿하지만 피해자의 부주의가 명백합니다. 조작된 영상이었죠. 남천그룹 홍보팀이 밤새 편집한 것이었습니다. 구만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일단 피해자분 연락처나 주십시오. 몰라요. 명함 줬는데. 연락 없어요. 도연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경찰서장과 통화를 끝낸 상태였죠.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로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이틀 후 새벽 3시 윤아는 노트북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고민했어요. 화면 속 빨간 페라리가 노인을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선명했죠. 비록 번호판 전체는 안 보였지만 끝자리 7과 차종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거 올려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남천그룹을 건드리는 건 위험했어요. 프리랜서 기자인 자신의 미래가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빗물에 젖은 지폐를 보며 느꼈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어요. 결국 유나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렸죠. 제목은 간단했어요. 해운대 포구 뺑소니 돈 뿌리고 달아난. 빨간 차 처음엔. 조회수가 50도 안 됐습니다. 새벽이라 당연했죠. 그런데 아침 7시 첫 댓글이 달렸어요. 이거 남천그룹 회장 아들 차 아니냐? 번호판 끝자리 7인 빨간 페라리면. 순식간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미친, 진짜 남도현이네 돈 뿌리는 거 실화냐? 인간이 할 짓이냐? 재벌은 역시 다르네. 사람을 돈으로 보나. 점심시간이 되자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남도현 뺑소니가 올랐어요. 남천그룹 홍보팀은 비상이 걸렸죠. 당장 내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해. 홍보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상은 수십 개의 계정으로 퍼져나갔고 언론사들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재벌 2세로 추정되는 남성이 씨발, 누가 찍은 거야? 도연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죠. 당장 내려와 지금. 남천그룹 본사 회장실 도연이 들어서자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남천그룹 비호감도 87%.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돈을 뿌렸다고? 그냥 치료비로 준 겁니다. 그게 지금 치료비로 보이냐? 세상 사람들이 바보냐?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업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댓글 부대 돌려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피해자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댓글 부대가 쓴 글들이 오히려 비난받고 있었죠. 남천 알바 출동했네. 댓글 한 개에 얼마 받니? 재벌이 여론조작까지 하네. 가관이다. 한편 병원 응급실 태식 씨는 이제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인대가 파열됐어요. 수술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죠. 사고. 당시 받은 돈은 빗물에 젖어 못 쓰게 됐고 명함 번호로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뺑소니 사고 맞죠? 신고하셔야죠.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식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조심했어야죠.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사고 영상이었죠. 태식 씨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나? 영상 속에서 도연이 돈을 뿌리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태식 씨의 주먹이 떨렸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구나. 자신을 그냥 돈으로 해결할 대상으로 본 거구나. 저녁 무렵 경찰서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뺑소니 제대로 수사해라. 봐주기 수사하면 너희도 공범이다. 구만식 순경은 난감했습니다. 이미 상부에서 압력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하지만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었죠.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 일단 피해자부터 찾아봐. 진술 다시 받아야지. 그날 밤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경찰서 출석 요청. 도연은 휴대폰을 벽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때까지도 그는 몰랐죠.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남천그룹 회장실 새벽 5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홍보팀, 법무팀, 그리고 외부 변호사들까지 모였어요. 회장은 담배를 연신 피워댔습니다. 재떨이엔. 이미 꽁초가 수북했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합의하고 조용히 넘어가거나 끝까지 맞서거나.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기댄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합의?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내가 돈 뿌린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찍었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그냥 겁주면 되잖아요.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면 쫄아서 입 다물 거예요. 너 정말 세상을 모르는구나. 지금 청와대에서도 관심 갖는 사건이야. 홍보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공식 계정에서 철저한 수사 지시 글이 올라와 있었죠. 같은 시각 태식 씨의 병실 윤아가 찾아왔습니다. 수첩과 녹음기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 올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아니에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태식 씨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다리엔 깁스가 되어 있었죠. 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소하실 건가요? 글쎄요, 솔직히 무서워요. 남천그룹이 얼마나 큰 기업인데.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남천그룹 법무팀이었죠. 노태식 씨죠? 합의하러 왔습니다. 검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뚜껑을 여니 현금 다발이 빼곡했어요. 3억입니다. 합의서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3억? 태식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었어요. 하지만 윤아가 나섰죠. 카메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녹화되고 있어요. 뭐? 당신 누구야? 기자입니다. 이런 식의 회유도 다 기사화할 겁니다. 법무팀이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가방을 닫았어요. 생각할 시간 드리죠.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겁니다.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협박 섞인 말을 남겼습니다. 언론이고 뭐고 우리가 마음먹으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오후 경찰서 조사실 도연이 변호사 셋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구만식 순경이 진술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날 술 마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술 못 마셔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클럽 CCTV엔 도연이 샴페인을 마시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추측성 질문은 삼가주세요. 증거 있습니까? 블랙박스 영상이 화질이 흐릿해서 얼굴 식별이 안 됩니다. 우리 의뢰인이라는 증거가 없죠. 구만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뭔가 꼬리를 잡고 싶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피해자한테 돈 뿌린 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치료비였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준 거예요. 인도적? 그럼 왜 신고 안 하고 도망쳤습니까? 도망친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있어서 명함도 줬잖아요. 순경실 밖에서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어요. 재벌 봐주기 수사 중단하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바꿔야 한다. 도연이 나오자 계란이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얼굴에 맞았죠. 노란 계란물이 흘러내렸어요. 인간아. 사람을 뭐로 보는 거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변호사들이 서둘러 그를 차에 태웠죠. 그날 밤 태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아가 놀라 물었어요. 3억인데 괜찮으세요? 그 젊은이가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보험 처리나 하라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처리 대상으로 본 거예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죠. 돈 받고 입 다물면 정말로 나는 그냥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언론에 특종이 터졌습니다. 피해자 3억 합의금 거절. 정식 고소 결정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태식 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쏟아졌죠. 반면 남천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0억이 날아갔어요. 회장실에서 또다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어쩔 거냐? 내가 자초한 일이야. 도연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죠. 부산지방검찰청 오전 9시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담당 검사는 박정민 40대 초반의 강직한 검사였어요. 책상 위엔 수북이 쌓인 서류들이 있었죠. 경찰 조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시민들이 보낸 제보들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개판이네. 정민 검사가 혀를 찼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가 엉망이었어요. 음주 측정도 안 했고 현장 보존도 제대로 안 됐죠.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였습니다. 선배님, 남천그룹 사건 맡으신다고요? 독이 든 성배예요. 후배 검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천그룹을 건드리면 검사 생활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민은 담담했어요. 그래서 더 해야지. 이런 걸 못 잡으면 검사 달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 시각 남천그룹 본사 도연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검찰 송치됐다. 이제 형사 피고인이야. 너는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늘 그랬듯이 이번엔 달라. 청와대가 직접 나섰어. 내 힘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회장이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증권가 분석 자료였어요. 남천그룹 투자 위험 등급 상향 조정. 내 멍청한 짓 하나로 회사가 흔들려. 수조원 규모 계약이 날아갈 판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릎이라도 꿇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해. 그것밖에 길이 없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느꼈어요. 오후 태식 씨가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기자들이 둘러싸며 마이크를 들이댔죠. 할아버지, 왜 3억 거절하셨어요? 재벌한테 맞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태식 씨가 멈춰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 앞에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술조사실에서 태식 씨는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가 저를 치고도 욕을 했어요.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고요. 그 다음은요? 돈을 던지면서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정민 검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병원은 왜 바로 안 가셨습니까? 무단횡단으로 몰릴까봐. 그리고 돈도 없었고요. 태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1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인이 받은 모욕이었죠. 저녁 무렵 인터넷에 새로운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남도연 사고 당일 클럽에서 목격 술 엄청 마셨음. 첨부된 사진엔 도연이 샴페인 병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은 밤 11시 사고 2시간 전이었죠. 음주운전이었네. 뺑소니도 모자라 음주운전? 진짜 인간 쓰레기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남천그룹 홍보팀은 또다시 부인했어요. 조작된 사진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클럽 직원의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날 VIP룸에서 샴페인 5병 마셨어요. 비틀거리면서 나갔고요. 정민 검사는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클럽 CCTV와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라는 지시였죠.
다음 날 새벽 남천그룹 본사와 도연의 펜트하우스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협조해 주세요. 도연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왔어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남도연 씨, 음주운전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으십니까? 도연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묵비권 행사합니다. 비켜주세요. 검찰 조사실 도연이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 검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 무고 죄목이 줄줄이네요. 증거가 있습니까? 추측만으로 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건가요? 증거. 클럽 CCTV 확보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요. 샴페인 5병, 300만 원어치.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마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운전은 대리기사가 대리기사 기록이 없네요. 오히려 그 시간 피의자 차량이 강변도로 과속 카메라에 찍혔고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어요. 돈과 권력이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온 것이죠. 전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노인이 갑자기 뛰어들었다니까요. 그럼 왜 신고 안 하고 도망쳤죠? 왜 돈을 던지고 갔습니까? 정민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쳤어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 했죠. 그게 당신의 죄입니다. 해운대 택시 승강장, 오후 3시 택시기사 오장팔이 손님을 기다리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55살 부산에서 20년째 택시를 몰고 있었죠. 라디오에서 남도연 사건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구만. 장팔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폭우 속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생생했죠. 기사님, 혹시 그날 밤 뭐 보신 거 있으세요? 뒷좌석에 탄 손님이 물었습니다. 윤아 기자였어요. 사건 목격자를 찾아다니던 중이었죠. 왜 그러시는겨? 기자 양반인가? 네, 맞습니다. 제보 주시면 사례도. 돈은 됐고에. 그날 밤 참 안쓰러운 일 봤지에. 장팔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새벽 2시쯤 됐을 길하에 빨간 스포츠카가 미친 듯이 달려가더라고. 그 다음에 쿵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뭘 보셨어요? 노인 한 분이 피 흘리며 누워있고 젊은 양반이 돈 던지고 있더라고 해. 보험 처리나 해라고 소리치면서.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목격자였어요.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사람이 그리하면 안 되는 기라. 그 노인 양반한테 제 우산도 씌워드렸는데. 같은 시각 우동 파출소 구만식 순경이 당직 근무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6개월 전 사건. 당시 메모였죠. 남도연 술 냄새 확실함. 동공 확대 손 떨림. 왜 이걸 보고서에 안 썼을까? 아, 맞다. 그때 서장이 불러서 구순경, 이거 빼라. 추측은 쓰면 안 돼. 상부 압력이었죠. 만식은 고민했습니다. 이걸 검찰에 넘기면 자기도 징계받을 텐데. 하지만 양심이 계속 찔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정의가 밥 먹여주나. 만식은 수첩을 복사해서 검찰청으로 팩스를 보냈습니다. 익명으로요. 저녁 태식 씨의 병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였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어머니께서 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식 씨가 놀라 부축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죠. 합의해 주시면. 10억도 준비했어요. 제발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태식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돈이었어요. 사과도 결국 거래의 수단이었죠.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는 합의 안 합니다. 50억. 50억 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 아들이 저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늙은이들은 집에나 있어야지라고 했어요. 태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어머니는 말을 잃었죠. 밤 10시 정민 검사 사무실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의 경찰 수첩 사본이었어요. 이거 대박이네. 음주 정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은폐한 증거였죠. 정민은 즉시 추가 수사를 지시했어요. 택시기사 오장팔 씨 확보했습니다. 증언 의사 있다고 합니다. 좋아,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군. 다음 날 아침 도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법원 앞엔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쳤죠. 재벌도 법 앞에 평등하다. 남도연 구속하라. 도연이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포처럼 쏟아졌죠. 피의자. 택시기사 목격 증언 나왔는데요. 경찰 수첩에 음주 기록 있다던데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짓이 다 들통났어요. 변호사조차 할 말이 없었죠. 영장실질 심사 법정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증거가 산더미였어요. 블랙박스, 목격자, 경찰 기록, CCTV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진짜 감옥에 가는 거구나. 돈과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연이 소리쳤지만 회장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등이 보였어요. 버림받은 것이죠. 장팔이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제. 사람이 먼저라 해. 구치소 면회실 오전 10시 도연이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어요. 맞은편엔 남천그룹 홍보팀장이 있었죠. 여론 조작 시작했습니다. 댓글 부대 500명 투입했고요. 500명? 그걸로 되겠어? AI 봇도 돌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00개 댓글 생성 가능해요. 도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돈의 힘을 믿고 있었죠. 온라인 커뮤니티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남도연 불쌍하다. 노인이 먼저 뛰어들었을 수도. 증거 조작된 거 아니냐? 남천그룹 밟으려는 정치 공작 피해자도 돈 노리는 거 아님? 똑같은 패턴의 댓글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죠. 댓글 부대 출동했네. 키읔키읔키읔 IP. 다 똑같은 거 실하냐? 남천 알바 시급 얼마야? 나도 할래. 역풍이 불었습니다. 오히려 남천그룹의 이미지만 더 나빠졌어요. 그때 윤아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단독 남천그룹 댓글 부대 운영 내부 문건 입수 엑셀 파일이었어요. 댓글 알바 명단, 계좌번호, 지급 금액까지 다 있었죠. 결정적으로 도연의 이메일로 지시사항을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라. 늙은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 동정론 만들어서 분위기 바꿔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미친 피해자를 꽃뱀으로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을 어떻게 해? 진짜 인간 말종이네.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했어요. 재벌의 여론 조작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엄정 수사하세요. 남천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새어나가게 한 거야? 당장 찾아.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임원들이 벌벌 떨었어요.
주가는 연일 폭락했죠. 하루에 10%씩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손 떼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닥쳐. 내 아들이야. 끝까지 간다. 한편 태식 씨는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를 꽃뱀이라고요? 제가 71살입니다. 평생 남의 돈 한 푼 안 빼앗고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러움이 묻어났죠. 그 젊은이가 저한테 한 말 잊을 수가 없어요. 늙은이들은 집에나 있어야지. 제가 늙어서 죄인가요? 방송이 나가자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안쓰럽다. 남천그룹 불매운동하자. 재벌은 사람을 뭐로 보는 거냐? 남천마트 앞에서 시위가 열렸어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었죠. 사람이 먼저다. 재벌 갑질 OUT.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협력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남천그룹 역사상 최악의 위기였죠. 구치소에서. 도연은 뉴스를 봤습니다. 남천그룹 시가총액 1조 원 증발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날 그냥 멈췄어야 했는데, 사과했어야 했는데, 면회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회장의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죠. 이제 만족하냐? 회사가 망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너 때문에 직원 1000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도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한 가지만 묻자. 왜 그랬냐? 왜 그 노인한테 그렇게 했냐? 그냥 귀찮았어요. 비 오는 새벽에 차 긁히고 짜증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대했다고?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돈만 주고 사람 되는 법은 안 가르쳤구나. 정민 검사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도연 씨 차에서 코카인 흔적 발견됐습니다. 마약까지? 뇌상습 투약 정황도 있고요. 클럽 VVIP들 사이에서 유명했다네요. 이제 단순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여론조작, 마약까지 죄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장팔이 택시를 몰며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남도현 마약, 투약 의혹까지. 구속기간 연장 쯧쯧. 돈 많으면 모아놓을 사람이 아니면 짐승이제 신호등에. 멈춰선 택시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 진실은 비에 씻겨가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405호 첫 공판 날.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방청석은 일찍부터 가득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늘어섰어요. 모두가 이세기의 재판을 보려 했죠. 피고인 입정. 도연이 수갑찬 채 들어왔습니다. 3개월 만에 30kg는 빠진 듯 했어요. 한때 거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초점 없는 눈만 남았죠. 그때 원고 측 증인석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노태식 씨였어요. 도연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몇 달 만에 재회였죠. 그날 밤 비에 젖어 쓰러져 있던 노인이 이제는 증인석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노태식, 71살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습니다. 도연과 눈이 마주쳤죠. 태식 씨의 눈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세요. 새벽 1시 4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파란불이었어요. 피고인 측에서는 무단횡단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아닙니다. 신호등 CCTV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파란불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복원된 CCTV 영상이었어요. 희미했지만 신호등 색깔은 구별됐죠. 피고인이 사고 후 뭐라고 했습니까? 태식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던졌어요.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쳤죠. 정숙, 계속하세요. 늙은이들은 집에나 있어야지 비 오는 새벽에 왜 돌아다니냐고도 했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계속하세요. 태식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이었어요. 이게 그날 받은 돈입니다. 빗물에 젖어서 일부는 못 쓰게 됐지만 증거로 보관했어요. 지폐엔 아직도 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떨궜어요. 검사가 결정적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왜 3억 합의금을 거절했습니까? 태식 씨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법정 전체를 둘러봤어요. 돈으로 진실을 덮으면 제 손자들이 사는 세상도 그렇게 될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당하기만 하는 세상이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전 가난하지만 제 존엄까지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저를 사람으로 안 봤지만 전 제가 사람임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도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증언대에 선 그는 초췌했죠. 피고인, 그날 음주운전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네, 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변호사들이 당황했죠. 피해자에게 돈을 던진 것도 사실입니까? 네. 왜 그랬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저는 평생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학교도 군대도 취업도 다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럴 줄 알았어요. 돈 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더군요. 양심이요. 그리고 용서요.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식 씨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변호사들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짐승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요. 휴정이 선언됐습니다. 도연은 호송차로 끌려갔고 태식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유나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던데. 사과가 진심이어도 제가 받은 모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태식 씨가 멈췄습니다. 저 젊은이가 진짜 반성하려면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재판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스크와 가림막 너머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그저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첫 공판 다음 날 온라인이 폭발했습니다. 남도연 무릎 꿇은 거 진짜였어? 이제 와서 쇼 안에 벌 받기 싫어서 발악하는 거지. 피 묻은 돈 증거로 나온 거 소름이다. 여론은 더욱 악화됐어요. 무릎 꿇은 것조차 쇼로 받아들여졌죠. 남천그룹은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노조가 파업 선언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왜 노조가? 직원들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회장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파업이었어요. 공장이 멈췄고 매장이 텅 비었죠.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 남도현,
과거 성폭행 의혹 제기. 클럽 직원 출신 여성이 방송에 나왔어요. 3년 전 남도현이 저를 억지로 그리고 돈 1,000만 원 던지면서 이걸로 입 다물어라고.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 보면서 용기 냈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실제로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요, 5년 전에.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폭행 후 돈을 던지는 패턴. 도연에게 사람은 그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었던 거죠. 검찰청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여죄 추가해서 기소하겠습니다. 최소 15년은 나올 겁니다. 정민 검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 마약, 성폭행. 죄목이 5개가 넘었죠. 구치소 독방. 도연은 벽을 보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면회도 거부했어요. 밥도 안 먹었죠. 교도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도현, 밥 좀 먹어요.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살아서 죗값 치러야죠. 그때 누군가 면회를 왔습니다.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기자였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그냥 한마디 하려고요. 어서 반성하고 자수하세요. 자수요? 아직 밝히지 않은 죄들 있잖아요. 다 털어놓고 새 출발하세요. 그래야 그나마 죄를 덜게 될 거예요. 기자가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참, 노태식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다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청그룹 본사 옥상. 회장이 난간에 기대어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바람에 흩어졌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회장님도 소환한답니다. 나를? 왜? 횡령, 배임 혐의로. 아드님 사건 덮으려고 회사 돈 쓴 것도 문제됐어요. 이제 회장도 끝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알았어. 가지 뭐.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병원 태식 씨 병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이제 재활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태식 씨가 창밖을 봤어요. 뉴스에선 남청그룹 주가 폭락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50억이었는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태식 씨가 웃었어요. 후회요?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돈에 안 굴복했다는 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손자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다들 할아버지 멋있다고 해요. 영웅이래요. 영웅은 무슨. 태식 씨가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상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부심과 존경이었죠. 한편 언론사 편집실. 윤아가 마지막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남청그룹 붕괴. 한 재벌 2세의 오만이 부른 참사. 제목을 쓰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수정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어느 뺑소니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저녁 뉴스 시간. 남청그룹 회장도 구속. 그룹 해체 수순. 남도현 여죄 계속 드러나. 중형 불가피. 온 나라가 지켜보는 사건이 됐습니다. 단순한 뺑소니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 사건이었죠. 장팔이 택시를 몰며 혼잣말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제. 결국 사람이 먼저라니까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과 달리 오늘은 모두가 신호를 지켰어요. 부산지방법원 405호 최종 공판 날.
이른 새벽부터 법원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어요. 오늘이 판결 선고일이었죠. 재판장 입정. 문이 열리고 검은 법복의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가림막 뒤에 앉았어요. 목소리조차 변조기를 통해 나왔죠. 지금부터 피고인 남도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합니다. 도연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3개월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어요. 한때 거만했던 재벌 2세는 이제 그림자만 남았죠.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정민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피고인은 단순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상징합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돈이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오만,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천박함, 진실을 돈으로 덮으려는 비겁함.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 명예훼손, 여론조작.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15년. 도연의 다리가 휘청했어요.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반성? 그게 진심인가요? 태식 씨가 방청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사람으로 봤다면 전 용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모욕했습니다. 아베, 절대 안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시선만 느껴졌어요. 방청객은 착석하세요. 변조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식 씨가 다시 앉았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믿었고 돈으로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노태식 씨께 정말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고 한 제 말이 평생 후회됩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일어나세요. 변조된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10분 휴정합니다. 재판장이 자리를 떴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 태식 씨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윤아가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재판장님이 왜 저렇게 신분을 숨기시는지. 재벌 보복 우려 때문이래요. 남천그룹이 워낙 거대하니까. 다시 법정. 재판장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마스크와 가림막에 가려져 있었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변조된 목소리는 감정 없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했고 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했으며 금전으로 회유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론 조작, 증거인멸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피해자 노태식 씨는 사고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는 발언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도연의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남도연에게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도연이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12년. 인생이 끝났어요. 아버지, 아버지. 도연이 울부짖었지만 회장은 이미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재판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퇴정했습니다. 어떤 감정도 특별한 움직임도 없었어요. 방청석이 폭발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태식 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정의가 이긴 거야. 하지만 왜일까요? 재판장이 퇴정하는 뒷모습을 보며 태식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한. 장팔이 태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 편하시겠네. 그래야겠지요. 근데 재판장님 목소리가 왜요? 아니에요. 그냥 뭔가 특별한 분 같아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재판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재판장이 왜 그토록 이 사건에 엄격했는지도요. 남천그룹 본사. 회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제 아들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30년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은 성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판결 직후 법정 복도. 도연이 수갑찬 채 호송 대기 중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여전히 그를 향했어요. 12년.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잠시만요.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었어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법복은 벗은 상태였죠. 피고인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당황했어요. 재판장님, 이미 선고가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빈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재판장, 그리고 교도관 한 명만 있었어요. 재판장이 천천히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드러났어요. 노태준, 58살의 중년 판사였습니다. 눈가에 주름과 흰머리가 섞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늙은 노인의 사진이었죠. 이분을 아십니까?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태식 씨였어요. 제 아버지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다리가 풀렸어요. 뭐라고요? 피고인, 당신이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고 했던 그 노인이 제 아버지예요. 태준 판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변조기도 없었어요. 진짜 목소리였죠. 그날 새벽 아버지는 제 생일 케이크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71살 노인이 새벽에 왜 돌아다니냐고 했죠? 아들 생일이라고, 첫 대법관 후보 추천 축하한다고. 그 새벽 빗길에 길을 나선 것이지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 그게 중요합니까? 당신은 제 아버지를 사람이 아닌 처리 대상으로 봤어요. 태준 판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오셨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늙은이는 쓸모없다는 당신 말에 상처받아서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저와 동생을 판사와 의사로 키우신 분이 당신에게는 그저 보험 처리 대상이었죠. 도연이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태준 판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사건 배당받았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맡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법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걸. 문을 열기 전 태준 판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는 다르실 거예요. 네. 어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젊은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다고. 태준 판사가 나갔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복도에서 태식 씨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재판장이 내 아들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구나. 태식 씨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이런 부담까지. 아닙니다, 아버지. 정의를 지킨 것뿐이에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태식 씨의 지팡이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런 일 당하시고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다.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하길 바랐어. 법으로. 저녁 뉴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도현 사건의 재판장이 피해자의 아들이었다는.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전했어요. 그럼에도 재판장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온라인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헐, 재판장이 피해자 아들. 그런데도 12년만? 나였으면 무기징역 줬다. 진짜 대단한 판사다. 사심 없이 법대로만. 남천그룹 회장은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가. 그날 밤 구치소. 도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조롱했던 노인이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공정하게 심판했다는 것을. 저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혼잣말이 작은 독방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교도소. 도연이 면회실로 불려갔습니다. 뜻밖의 방문객이었어요. 노태식 씨였죠. 두 사람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왜 오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제 아들이 다 이야기해줬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울었다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판사님이 아드님인 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태식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실수가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가족을 힘들게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요. 당신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태식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어요. 이걸 주려고 왔습니다. 이게 당신 어머니가 쓴 편지예요. 병원에 매일 오셔서 울며 사과하셨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편지를 읽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절절한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죠. 당신을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태식 씨가 일어났습니다. 12년 후 당신이 진짜 사람이 되어 나온다면 그때 다시 만납시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씨가 돌아서다 멈췄어요. 참, 내 아들이 왜 판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릴 때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힘없고 가난해서. 그걸 본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같은 사람 돕는 판사가 되겠다고.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법원 집무실. 태준 판사가 사표를 썼습니다. 판사님, 왜 그러십니까? 공정한 재판이었는데. 서기가 놀라 말했어요. 태준이 씁쓸하게 웃었죠. 공정했을까요? 아버지가 피해자인데. 하지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도 이에 상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대법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사표는 반려합니다. 대법원장님,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법관이에요. 개인적 감정을 넘어 법을 지켰으니까. 대법원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대법관 후보 최종 승인입니다. 축하합니다. 노태준 대법관.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케이크 사러 가다 사고당한 그날 축하하려 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저녁 부산 바닷가. 태식 씨와 태준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 대법관 됐어요. 그래, 자랑스럽구나.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의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태식 씨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 젊은이, 변할 수 있을까? 모르죠. 하지만 기회는 줘야죠. 법이 심판했으니 이제 시간이 가르칠 겁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의, 존엄, 용서, 그리고 희망. 남천그룹 본사. 회장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회사를 매각하겠습니다. 충격이 퍼졌어요. 매각 대금은 전액 피해자 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마지막 결정이었죠. 돈으로 쌓은 왕국을 돈으로 무너뜨리는. 아들이 배워야 할 걸. 이제야 저도 배웁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온라인 반응. 남천그룹 회장 전 재산 기부. 노태식 씨 용서는 시간이 결정할 일. 노태준 판사, 최연소 대법관 임명. 댓글들이 달렸어요. 이게 진짜 정의다. 돈으로 못 사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줬네. 12년 후가 궁금하다. 구치소 독방. 도연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피해자분이 오셨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12년. 길지만 짧다. 사람이 되어 나가겠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었어요. 철창 너머지만 따뜻했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부산교도소 면회실. 도연에게 뜻밖의 방문객들이 왔습니다. 윤아 기자와 택시기사 장팔이었어요. 왜 오셨어요?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윤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야죠. 장팔이 컵커피를 건넸어요. 이거 마시소. 감옥 커피는 맛없다 들었는데 저한테 왜?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거지. 당신도 이제 그걸 배우고 있잖소.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돈이 아닌 마음으로 주는 따뜻함을. 제가 12년 후 나가면 뭘 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다만 윤아가 수첩을 꺼냈어요. 노태식 어르신이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무릎은 반성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요. 도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평생 그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대법원 취임식. 노태준이 대법관 선서를 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맹세합니다. 태식 씨가 맨 앞줄에서 지켜봤어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등은 꼿꼿했죠. 취임사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겪은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법은 약자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고.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태준은 덧붙였죠. 그리고 가해자에게도 공정해야 합니다. 처벌은 복수가 아닌 교화의 시작이니까요. 기자회견장. 남도연 사건으로 개인적 아픔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공정할 수 있었습니까? 태준이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미움을 품으면 나만 병든다고. 법으로 심판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피해자이신 아버지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태식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젊은이가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고 했을 때 죽고 싶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제가 받은 모욕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가르친 거니까요. 구치소 교육실. 도연이 수감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시죠? 전 사람을 돈으로 받습니다. 다들 조용히 들었어요. 재벌 2세의 고백이었으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실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수감자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나가도 돈 있잖아. 우린 뭐가 있어? 저도 이제 없어요. 아버지가 전 재산 기부했거든요. 충격이 퍼졌어요. 그래도 됩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제야 제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도연이 칠판에 썼습니다. 사람의 가치. 누군가 제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의 가치를 아는 마음이 진짜 재산이라고. 한 달 후 부산 해운대. 태식 씨가 좌강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초록불. 천천히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젊은 청년이 다가왔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청년이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조심하세요. 미끄럽거든요. 그래요. 고마워요, 젊은이. 태식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한 사건이 많은 이들을 가르친 거죠. 교도소 창문. 도연이 철창 너머를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6개월 전 그날처럼. 비 오는 날엔 누군가 다칠 수 있다. 이제 알아. 사람이 먼저라는 걸.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 12년이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방송 뉴스. 남도연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재벌 갑질 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앵커가 마무리했어요. 한 사건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12년 후 부산 해운대 새벽. 비가 그친 도로에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좌강천 교차로, 그날의 그곳이었어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운전석엔 오장팔이 있었죠. 67이 된 그는 여전히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어이구, 비 온 뒤라 미끄럽네. 조수석에 컵커피 2개를 놓고 출발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남도연 씨가 만기 출소합니다. 12년 만입니다. 장팔이 혼잣말했어요. 세상이 바뀌긴 했지. 그때 그 재벌 아들이 벌써. 교도소 정문. 41살이 된 도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백발이 많이 늘었고 눈가엔 주름이 졌어요. 손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3이 된 노태식 씨였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죠. 옆엔 태준 대법관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12년 동안 매일 그날을 후회했습니다. 태식 씨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꿇는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 일어서서 걸을 시간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식 씨가 미소 짓고 있었죠. 용서하겠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람이 됐으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태식 씨의 눈에서도.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갚을 건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도우세요. 당신이 배운 걸 나누세요. 태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일하실 겁니다. 준비되셨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면 세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아니, 도연이 휠체어를 밀었어요. 어르신, 제가 밀겠습니다. 고마워요. 처음이었습니다. 태식 씨가 도연에게 고맙다고 한 건 부산 시내 작은 사무실, 다시 시작 마이너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센터, 도연이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자가 들어왔어요.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청년이었죠. 가해자가 재벌이라 합의하라고 압박이 심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으로 상처를 살 순 없어요. 정의를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도연이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해자였거든요. 12년 전 저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어요. 청년이 놀랐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 유명한, 네, 남도연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지만요. 저녁 해운대 바닷가, 태식 씨와 도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처음 뵀을 때가 생각나네요. 비 오는 새벽이었죠. 미안합니다. 아직도. 이제 그만해요. 용서했다니까. 태식 씨가 하늘을 봤습니다. 인생이 참 이상해요. 원수였던 사람이 이제는 뭐랄까 제자 같기도 하고. 도연이 웃었습니다. 12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도 어르신이 스승 같습니다.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물이 씻고 간 자리엔 새로운 것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뉴스, 남도연 씨 피해자 지원 활동 시작. 제2의 인생 선언. 앵커가 마무리했습니다. 법정은 그의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시간을 주었죠. 그 시간이 한 사람을 바꿨습니다. 빈 법정. 405 재판장석에 앉아 있는 노태준 대법관. 아버지가 준 법전을 펼쳤어요. 첫 장에 메모가 있었죠. 정의는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아버지.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도시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랐죠. 돈으로 못 산 것들이 오늘도 도시를 버티게 했으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법정은 내 카드가 안 긁힌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재벌 2세의 몰락. 보험 처리나 해, 노인네라는 말로 시작된 오만함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셨죠? 진정한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양심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